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3 비상계엄 관련해서요. 내란 외환 사건 수사, 이걸로 특검에 출석한 그 내용입니다. 아, 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핵심 쟁점이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거죠. 윤 전 대통령이 6월 28일에 그 조은석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거요. 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말이죠. 출석하고 바로 직후에요.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법 위의 존재인가? 이러면서 특검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네, 저도 그 입장문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조가 굉장히 강했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는 거죠? 네, 그 입장문의 핵심을 보면요. 결국 특검의 수사 절차,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특히 이제 변호인단 주장은 특검이 자기들이랑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그냥 언론에 확 공개해버렸다. 이거거든요. 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요? 그렇죠. 일방적 공개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과거에 그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던 방식 있잖아요. 아, 그 포토라인 세우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포토라인.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건 사실상 공개 소환을 강요한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언론 노출을 의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뭐 법령과 적법 절차 위반이다. 심지어 폭주하는 특검이다. 이런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포토라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진짜 날카롭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절차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표현들이 훨씬 더 강하던데요. 맞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특검 자체가 이미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단과 편견이요? 네. 그리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요. 검찰 악습 답습. 와, 세네요. 네. 심지어는 이번 소환 조사 자체를 그냥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어요. 정말 강경한 거죠.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썼다고요. 와, 이건 정말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초반부터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절차적인 흠결, 이걸 지적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사 자체의 공정성, 또 중립성, 여기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표현들은 아무래도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리 좀 불신을 심어두려는 그런 포석일 수도 있겠죠. 아, 일종의 여론전 성격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조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수사의 정당성을 그냥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에는 어떻게 임할 계획이라고 하나요? 기사를 보니까 진술 거부권은 행사 안 한다던데요? 네,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대응 전략인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부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적극 방어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하게 내세우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있잖아요. 이 사람의 비화폰 기록 사체 지시, 혐의, 이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아, 네네. 큰 뉴스 봤습니다. 근데 그게 윤 전 대통령 혐의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부하 직원의 영장이 기각된 거랑요?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김 전 차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입증이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지시 사실 자체가 입증 안 됐는데 그 윗선인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선의 혐의 입증이 실패했으니 그걸 근거로 윗선, 즉 전직 대통령의 혐의 연관성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아랫선 수사의 실패를 방패 삼아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는 그런 법적 방어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절차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동시에 혐의의 실체 자체로 정면으로 부인하는 약간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투트랙 전략, 흥미롭네요. 그럼 특검은 이런 반발 속에서도 조사를 그냥 진행한 건가요? 네, 특검은 뭐 이런 공방과는 별개로요. 예정대로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시작부터 팽팽하네요. 네, 정리하자면 이번 전직 대통령 특검 조사를 둘러싸고 정말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뭐 계획대로 수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특검 수사 자체의 편향 가능성, 이걸 강하게 제기하면서 방어에 나선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처럼 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거론되면서 전직 대통령 측과 수사팀 간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렇게 시작부터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 이게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 자체의 신뢰도,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 여론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끝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